안녕하세요, 노린태입니다. 이번에 뷰티TV에서 커트의 솔루션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전 책에 이제 스타일 구성을 다양하게 접목을 해서 나올 텐데요. 거기에 이제 보브에 대한 솔루션, 그 다음에 레이어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맨즈 스타일에 대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면 보겠습니다. 예, 요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셔서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오늘 이제 솔루션 한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뒷모습. 굉장히 지금 무겁죠? 예, 덥수룩하게 많이 보입니다. 예, 사람 관계는 몰라요. 예. 이미 산 사람 없어요. 예, 제주도 왕복티켓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커트를 할 때 가르마를 타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가르마를 타지 않고 센터로 해서 머리를 잘라야 돼요? 타고 해야 되죠. 분명히 타고 해야 되죠. 이 부분에 오류가 생기면 양쪽으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윗머리 자를 때 이 생각 없이 이렇게 자르는 거, 이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자르더라도 이 방향보다는 앞으로 내려가서 머리를 잘라줘야 이쪽 길이가 길게 나온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자, 섹션은 조금만 여러분들 제가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두피가 아프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뜨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나면 사이드 쪽하고 맨 위쪽 오버 섹션의 앞머리 지역이 일단 딱 구분이 됩니다. 자, 이제 뒤로 가죠. 지금 보시면 앞머리는요, 제가 삼각 섹션으로 해서 라인을 잡았어요. 가르마가 좌측에 있기 때문에 좌측 가르마에서부터 눈썹 끝선이죠. 자, 이쪽 지역에, 자, 센터의 정중앙에서. 자, 넓게 가자. 넓게. 자, 좁게 아니라 넓게. 이게 이제 B포인트고요. 한 2cm 위로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가게 되면 6시, 7시, 8시 방향이 되죠. 그죠? 예, 8시. 이렇게 가게 되면 7시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에 따라서 머리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는 급격한 것이 아니라 완만한 비대칭을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요 방향성을 8시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A라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구분이 쉽죠. 시계 방향. 요거를 이제 또 숫자로 표시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또 뭐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시계 방향의 숫자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포인트 부분을 찾아갈 때 좀 더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대편. 자, 4시 방향입니다. 자, A의 폭이 센터의 정중앙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요. 조금 밀렸네요. 지금 빗질이 두려워요. 계속 지금 엉켜서. 이게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리 잡기 힘드니까. 근데 이제 이미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승승장구로 가겠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세상에 쉬운 일은 정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A의 폭을 나눠주고 이제 스타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길이부터 정하자. 그라데이션에서 가장 예쁜 길이가 1, 2cm가 가장 예뻐요. 목선에서. 몇 cm요? 예, 약간 볼륨 있는 머리 스타일을 자를 때 1, 2cm가 가장 예쁜데 뜨는 거 생각을 하고요. 길게 자르자고 하면 어깨 닿는 길이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다 처지거든요. 내가 이 목선의 길이를 짧게 자르고 각도를 높이게 되면 올라갈수록 윗길이가 깎이죠. 그럼 볼륨은 더 커져. 볼륨은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랫머리를 길게 하고 위쪽 길이를 깎는다 하더라도 길게 하고 깎게 되면 윗머리의 볼륨이 여기에서 딱 걸치는 순간에 이 아랫머리가 꼭 꼬리처럼 길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또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이프에서의 볼륨감을 크게 줄 때는 몇 cm가 좀 더 예쁘다? 예, 1, 2cm가 가장 예뻐요. 그래서 살짝
살짝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네이프의 길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먼저 네이프의 첫 스타트를 갈라놓습니다. 자, 네이프의 첫 번째 스타트 길이를 정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정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길이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자, 밑둥으로 살짝씩 눌러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섹션을 A 섹션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길어지고 한쪽이 짧아지니 1번 가운데 길이를 먼저 잘라요. 2번, 3번, 4번인데 여기에서 이 중심에서 한쪽으로 길어지는 머리는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당겨야 되냐면 센터 쪽으로. 나머지 머리는 온 베이스에 가깝게 머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길이는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이쪽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런 라인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직각이면 90각이죠. 자, 70각 여기입니다. 길이를 가감하게 짧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게 자르면 윗길이하고 윗길이에 연결을 하려고 하면 이 길이에 맞춰주게 되면 올라갈수록 길이가 다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시킨다 그랬습니까? 디스커넥션. 뭐 시킨다고요? 예, 디스커넥션은 뭐예요? 연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이를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첫 스타트로 길이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시 이쪽 반대는 A라인이고 베이스는 센터 쪽까지 당겨줍니다. 자, 시술각은 70각으로. 자, 다시 햄라인의 길이. 자, 충분히 뒤쪽으로 가면서 가이드 센터 쪽에서 보면 이미 시작된 가이드 이 손가락이 안에 보이죠? 네. 자, 그 부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뒤쪽으로 당겨주면서 한쪽을 길게 늘어뜨려주는 A라인을 먼저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똑같이 A라인으로 가게 되면 양쪽으로 퍼지면서 나이 들어 보이는 A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인상과 함께 비대칭의 A라인을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는요, 온 베이스입니다. 그냥 내 손가락 이렇게 잡고 이 중심에서 잡되 길이를 쫓아가면서 각도를 내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돼요. 각도를 내리게 되면 밑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짧아져요. 짧아지잖아요. 각을 내리면 밑길이 짧아지고 반대로 윗길이가 어떻게 되고? 길어지고 위로 들면 아래머리는 길어지고 위는 짧아지죠. 자, 70각이라고 하면요. 70각에서 길이를 맞춰주고 난 다음에 요 길이의 베이스를 그냥 고정시켜 놓고 아랫머리를 위쪽으로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딸려와요? 안 딸려와요? 딸려오죠? 그러면 길이가 유지가 돼요. 여기서 층을 보면 여기는 분명히 A의 선이 늘어지고 있고 여기는 A의 선이 올라가 있는 걸 느낄 거예요. 훨씬 더 이쪽이 어때요? 가볍죠. 이쪽이 좀 더 어때요? 무겁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만 밑길이는 보존을 해야 되잖아. 아직 밑길이는 잘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각도를 낮추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느냐? 잘 나가다가요. 여기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잘라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인의 길이는 확보가 돼야 돼요. 이 라인은요, 후에 또 잘라요. 어느 정도 자를 거냐면 이 정도 자를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얇아져 있는 선도 좀 더 도톰해지겠죠. 그러니까 첫 스타트를 너무 딱 길이를 맞춰서 자르게 되면 100%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짧아지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라. 두 번째, A라인에 있는 폭이 앞으로 처지면서 무겁게 되어 있을 때 조금 더 이 두께를 없애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면 잡아서 계속 당기게 되면 길이 가이드는 지금 사선을 만들고 있는데 내려오는 순간에 단차가 지금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층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무거운 거야. 이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측면을 안으로 확 꺾어서 들어가려면 이렇게 자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밑에 길에서 이렇게 잡게 되면 앞쪽 길이 많이 잡히죠. 길이가 또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죠.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식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하이드 섹션이라 그래요. 하이드 섹션. 자, 무슨 섹션? 오케이, 하이드 섹션. 자, 맨 위쪽 상단 2cm만 딱 잡으세요. 2cm만. 두께가 있을 때 수치지 마세요. 네이프에서 수치면 갈라짐이 좀 심하고 혹시라도 부시시한 느낌, 그런데 갈라짐이 심한 게 보기 싫기 때문에 요거를요 2cm를 잡으신 다음에, 자, A 섹션이죠. A 섹션하고요 직각으로 180도로 그냥 그대로 끌어올리세요. 자, 끌어올리면
밑머리가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안 잘라지죠. 그러면 어디만 잘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만 생겨요? 층만 생기죠. 그럼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선생님 앞에 보이실 거예요. 훨씬 더 어떻게 돼? 끝에가 얇아졌죠? 예, 이거를 부분적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끌어올렸는데 여기가 무거운 거야. 이걸 조금 더 가볍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미안해요. 외곽은 2cm만 가지고 들어서 머리를 자르게 되면 잘라주는 부위가 2cm 폭에서 1cm를 자르게 되고 1cm는 안 자르게 되잖아요. 그럼 두께가 층간 생김과 동시에 이 끝에가 너무 얇아져요. 그래서 외곽을 들어서 머리를 자를 때는 3cm를 이상을 잡고 커트를 해줘야 돼요. 몇 cm 이상을요? 예, 3cm를 이상을 잡고 커트를 하게 되면 자, 끌어올리죠. 자, 끌어올리게 되면 밑머리 지금 잘라져 안 잘라져요? 안 잘라지죠. 그럼 어디가 잘라지냐면 자, 맨 위에 꼭지점 보일 겁니다.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예, 이 부위만 잘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효과가 되냐? 선이요. 퍼져 있던 선이 이제 안으로 꺾여서 좁아진 걸 느낄 거예요. 좁아져 보이나요? 이 효과를 줄 때 굉장히 유용한 섹션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섹션이 무슨 섹션이라고 한다고요? 하이드 섹션. 예. 영어로 HID인데 스펠링으로 얘기하면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섹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대편 가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긴 잘랐는데 혹시라도 길이 체크하고 싶어 3cm. 들어오요 180도. 잘라질 머리 별로 없죠? 내려서 거의 지금 들어서 머리를 자랐기 때문에 내외가 많이 생긴 머리는요 거의 자를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cm 잡고 또 다시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여기도 각도를 다 낮춰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각도를 들어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자를 머리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베이스를 뒤쪽으로 많이 당긴 머리만 잘라줬을 때 그 효과를 줄 수 있는 바로 하이드 섹션은 무거울 때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머리를 내립니다. 네이프 길이는 분명하게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길이 선정을 할 겁니다. 자, 위와 아래 머리에 딱 2등분 합니다. 자, 방향은 이제 이쪽에 방향에 9시 방향으로 라인을 뜨고요. 질감 굳이 여기서 안 합니다. 질감 할 것도 없어요. 예, 워낙 모량이 적당한 정도의 모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중간이 딱 내려오다 보니 벌써 3분의 1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프에 있는 부분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나머지 잘라가는 거는 네이프의 길이의 중심에 자르든 아니면 길이를 빼고 자르든 간에 내가 훨씬 더 작업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햄라인에, 즉 옆에 있는 측면이 튀어나와 있는 거를 어느 정도 효과 있게 좁게 만들어주냐.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